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젯밤 살인사건 현장을 나홀로 찾았습니다.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4일 밤 서울 신당역에서 여자 영무원이 근무 중에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스토킹 범죄였죠.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남성 전모 씨였습니다. 아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동선을 파악했다가 1시간 동안 역을 서성이면서 기다렸다가 그 여자 영무원이 여자 화장실을 점검하러 들어간 사이에 따라 들어가서 흉기로 찌른 것이죠. 자, 아주 끔찍한 스토킹 살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아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바로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리고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니 스토킹 범죄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했다라는 이런 혐의인데 검찰이 징역을 9년이나 구형했다라는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스토킹, 단순히 불법 촬영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중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9년씩이나 구형했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죄질이 상당히 아주 나쁘다라는 걸 반증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범죄자를 구속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합의를 해달라 계속 조른 모양인데 이게 통하지 않자 이런 끔찍한 범죄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 중에 이런 흉기로 찌르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 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가? 왜 법원은 이런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고 그냥 활보하게 내버려 둬서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지금 이런 아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살인 현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찾은 것이죠. 그것도 14일 밤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15일 밤 나홀로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참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한번 열거를 해보면 똑똑하다, 실력 있다, 말을 잘한다, 그리고 스타일이 아주 세련됐다, 그리고 행동거지가 아주 반듯하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잘하는 점, 현안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합니다. 그동안 이 한동훈 장관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브리핑하거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현안을 살피는, 그러니까 정세를 분석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눈치가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발빠르게 대응합니다. 지금 이 스토킹 범죄가 일어난 게 14일인데 하루 만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 14일에 사건이 일어났고 15일에 현장 찾았죠. 오늘 16일에 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겠다. 법무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죠. 자, 그래서 어제 나홀로 이 사건 현장을 찾은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밤 9시에 신당역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법무부 직원을 대동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홀로 이 현장을 찾아서 둘러봤습니다. 자, 관련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사건 현장에 있던 기자가 인터뷰를 땄는데 한동훈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을 책임있게 챙기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관 어젯밤 사건이 일어난 여자 화장실도 둘러보고 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사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논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자, 지시를 내렸는데 대검찰청을 향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자,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스토킹과 보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현황이 이렇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자,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가 똑같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또 지난 2월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도 112에 그 신고된 스토킹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16,571건. 상당한 양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급증하는 범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밝혔는데 가해자의 접근 금지, 또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가해자 접근 금지에다가 구금 장소에 유치하는 등 신속한 잠정 조치를 취하고 또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겠다. 또 앞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 발찌를 이런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시켜서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겠다. 자,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그러다가 또 이런 추가 범죄가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는 이렇게 법을 바꾸겠다. 그 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 자, 이런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한동훈 장관의 이런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발빠른 대응 매우 훌륭하죠. 저는 최근 국민의힘의 아쉬운 점이 참 이런 건데, 아주 지금 비대위 상황에다가 이준석 문제에다가 골치 아프긴 하지만 이준석에 빠짐으로써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겁니다. 최근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많은 사법 리스크가 쏟아지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야당은 정치 탄압이다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정말 물고 늘어지는데, 아니 이재명에 대해서 과거 이준석만큼 발빠르게 정말 언론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이런 국민의힘 인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페이스북에 글 하나만 올려도 정말 아주 확실한 한방 공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럴 만한 파이터가 국민의힘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 아쉽다라는 것이죠. 저는 좀 한동훈만큼 아주 눈치 빠르게 정말 현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말 한마디 함으로써 야당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좀 국민의힘에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한동훈 장관 정말 나홀로 아주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발빠른 대응 아주 돋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